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지극하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굉장히 아껴주고 보살펴주는데 그 상대방 그 대상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내 자신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잘 다스려지지 아니하거든. 내 지식이 무언가 어떤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잘못되어 있는가 하고 그 지식을 한번 돌이켜보고, 자, 사람한테 예로서 대접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렇게 뭐 답례라든가 예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답례가 없거든. 내 존경하는 마음이 혹시 부족하진 않았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본다는 거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자, 도리어 돌이켜서 나 자신한테 구하니 나의 그 인이 지극하지 아니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와 경도 이것을 따른다. 행유 부득자 얻은 개방구적이니. 자, 어떤 것을 우리가 그 현실에 있어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부득자죠. 그럴 때는 모두 나 자신한테 돌이켜서 구해봐야 된다. 근데, 자, 내 몸이 바르거든 천하가 다 돌아온다. 내 몸이 바르거든 천하가 다 돌아온다.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 못한 것을 이름이니, 자, 마치 불친, 불치, 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한테 친해지고 싶고 다스리려고 하고 어떤 것을 그 예로서 했는데 어떻게 답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 방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기인, 반기지, 반기경을 말하는 거다. 이와 같은즉 자치가 스스로 자기를 돌이켜봄, 반성하는 것이 더욱더 자상하고, 자, 자상해져서 내 몸에 바르지 아니함이 없다. 천하가 돌아간다는 것은 극도로 그 효를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하가 나한테로 돌아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여기서 주제가 만든 효죠. 효험. 효험. 일종의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내 몸이 바르냐 바르지 않는 이게 착수처라는 거죠. 착수.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 천하가 우리 몸이 바르다 하더라도 천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논하서는 안 된다.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천하가 나한테 돌아오기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다스려졌는가 다스려지지 않는가를 스스로 항상 점검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누차 제가 상한론 강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착수처가 있고, 효험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꾸로 효험처를 보고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시에 이르기를 영원 배명이 자구 다복이라 하니라. 길이 하늘의 명, 천명의
짝 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 예. 해석은 전편에 보인다. 이것 또한 상장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예. 뭐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리 해서 강의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씩 몇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외워지면 좋은 거고 안 외워지는 걸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글을 암기할 때 물론 젊었을 때는 여러분 몇 번 읽으면 다 외워지죠. 그죠? 내 나이 벌써 40대 중반 넘어가면은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50대 넘어가면요. 아침에 배운 것 점심 때까지는 기억이 되는데 저녁 때 나가면 잊어버리고 60 넘어가니까 예. 책 덮으면 다 잊어버려요. 예.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은 예. 어떤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워지지 않는 게 있고 어떤 글은 쉽게 외워지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각자의 어떤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글이 와 닿을 때는 그래도 기억을 하고 암기가 되어지고 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영역대와 글이 맞지 않을 때에는 쉽게 안 외워져요. 예. 자, 맹자가 말하기를 이건 뭐 대학에서 우리가 읽었던 글이죠. 사람이 항상 말하되 모두 하르되 천하 국가라고 하는데 천하의 근본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몸에 있다. 이건 뭐 대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항은 상냐라. 비록 일상적으로 말하나 반드시 그 말의 순서가 있음을 다 알지는 못한다. 고로 이것을 미루어서 말하고 또 그 신의 몸에 가본으로서 한 것이다. 예. 자, 요거는 자세히 하면은 다시 지금 또 말하기를 가는 개인의 각자의 몸에 근본을 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장을 이루어서 미루어 말한 것이니 대학에서 이르는 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시 한결같이 모두 수신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다. 수신으로서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정서 뭐 마음이 딱하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정서 또는 현대에 보면은 어떤 자유 개인의 인격 이런 것이 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가정들이 모여가지고서 내 가정, 내 자신의 인격과 어떠한 자유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게 소중하면은 부부지간에도 그건 당연히 소중하게 되고 자식 기르는 데서도 그와 같이 소중한 거고 그러면 모든 가정들이 각자의 어떤 개인 그 집안마다 어떠한 화목한 거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가정과 사회, 국가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어떠한 그 사회 단체에서 건전한 모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져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자 이건 또 뭐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를 맹자식 그 당시의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맹자가 말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이거는 솔직히 해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 국가의 한 나라의 거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문, 어떠한 집안들, 죄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후도. 자, 또 한 그 집안이 소모하는 추모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바라고자 하는 것을 한 나라 사람들이 본받아서 다 누구나 사모하고 일국이 사모하는 것을 천하가 도모하노니 고로 폐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흥건하게 이런 소리예요. 물살이 이렇게 넘쳐 흐르듯이 흥건하게 덕의 가르침이 사회에 넘쳐난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거실이 어떤 거실이냐 그러죠? 이거는 맹자가 말했을 때 이 거실은 아주 건전하고 모범적이고 그런 집안을 말하는 거죠. 예, 조선시대에 거실 많았죠? 대표적으로 뭐 전주희씨, 안동김씨, 무슨 풍양조씨 이런 것도 다 일국이죠. 근데 그 사람들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죠? 검문세가잖아요, 여러분. 검문세가. 예. 그 집안들이 모범적입니까? 예. 모범적입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 거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그랬습니까? 반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의 집구석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까? 그랬잖아요. 이것도 맹자가 말하는 것은 아주 건전하게 얘기한 거예요. 중국이고 어느 적이고 역사에서 이 거실이 정말로 모범적인 거실은 아주 드물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거실이 추구했던 것은 뭐죠? 권력이죠. 권력에 대한 계승.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잘못하면은 맹자가 한 말이라도 비현실적이죠. 맹자가 말했을 때 이 거실은 아주 건전하고 모범적이고 사회에 대해서 베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사회라든가 지금도 그런 집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거나 넘어가고 그런 거죠. 오히려 나쁜 어떠한 그런 그 집안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맹자라든가 논어라든가 이 글을 보면서도 역사적인 사실에서 그 실체들이 어떻게 보여졌는가를 망각하고 무조건 공자와 맹자의 그 논어 맹자만 보면은 정말로 문제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실체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역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실은 세신대가다. 명망이 있는 집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에 들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명망이 있는 집안을 우리가 없는 건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그런 집안들 있습니다. 봉사하고 그렇게 좋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 과거에 있어서는 권력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대체로 집안들이죠. 그런 집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하면 또 퇴계문중에서 저를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지만 과연 그럼 퇴계문중은 세신 대가집입니까? 무슨 좋은 일을 했죠? 퇴계 선생님 집안에서 무슨 좋은 일을 했죠? 학문을 성리학, 주자학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공고히 한 거 이외에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퇴계 선생이 예를 들어서 적서 차별에 대해서 서자라든가 서어를 그 족쇄를 풀어줬습니까? 그런 말이라도 한 적이 있어. 율곡 선생을 해도 말이라도 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율곡 선생을 무조건 좋아하거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오히려 조선을 병들게 하는 성리학으로 병들게 하는 데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득제라고 하는 것은 몸이 바르지 못해서 원망과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많이 받았다. 맥구의빈이 제황공을 축하해서 알고 원컨대 주공께서는 군신과 백성들한테 죄를 얻지 말라고 하니 아마 뜻이 이와 같은 것다. 저도 이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의는 원컨대
임금님께서는 군신과 백성들한테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한테 죄를 얻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예. 모는 향이다. 마음에서 마음이 즐겁고 진실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 폐허는 성대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일은 충만한 것이다. 거실의 마음은 힘으로써 복종시키기 어렵다. 나라 사람들이 본래가 그 미도움을 취할 바니 이제 이미 그것을 마음속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복종을 하게 되면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복종해서 내 덕교의 그 펴지는 바가 멀다고 해서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이것 또한 윗글에 이어서 말한 것이니 모두 군자는 사람이 복종치 아니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 몸이 닦이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 된다. 내 몸이 이미 닦여지면은 인심난복자도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먼저 복종을 해서 한 사람도 한 사람도 복종치 아니함이 없게 된다. 이건 진짜 그냥 여러분 한문 해석으로만 해석하는 거로만 보시고 이와 같은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시가 어르되 전국지 세상에는 제후들이 덕을 잃어서 제후들이 그 당시에 임금들이죠. 그래도 지역에 그래서 거실들이 천권하고 천이란 건 멋대로 천이에요. 권력을 농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한 근심됨이 심했다. 그러나 혹자는 그 근본을 닦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그 몸을 닦지 아니하고 바로 상대방을 이기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반드시 능히 이기지 못하고 한낱 화를 취할 뿐이다. 이렇게. 자, 요거 한번 이렇게 이제 글을 조금 꼬아놨지만 이 정도도 반드시 능히 이기지 못하고 반드시 능히 이기지 못하고 한갓 화를 취할 뿐이다. 이렇게. 괜히 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이런 소리예요. 괜히 또는 도리어. 상대방은 이기려고 했는데 도리어 반대로 화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항상 근본을 미루어서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오직 덕을 닦는 데에 힘써서 그 마음을 복종시킬 것이니 저가 이미 마음에서 깊이 복종을 한다면 나의 그 덕과 가르침이 무엇인가 머물르고 장애가 되는 바 없어서 가히 세상의 천하에 미칠 수 있게 된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인용된 건데 거기 그 맹자 각주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배도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홍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때 어떤 그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홍이 여질이라고 하는 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타고 가면서 적을 토벌했단 말이에요. 그때 승종이 아마 이 사람이 아마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같은데 숙종이 염수삭지라고 하면 손이 묶였다는 거예요. 손이 묶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뜻해요. 어떠한 무슨 반항이라든가 어떤 난동을 부렸다는 꼼짝 못하고 땅을 다 뺏겼다. 이것은 조정의 힘이 능히 그 사명을 제한 것이 아니다. 조정의 힘이 능히 그 사람의 그 승종의 그 목숨을 통제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처리하는 방법이 처치라고 하는 건 지금도 쓰잖아요. 어떠한 일을 처리해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땅을 얻어서 능히 그 마음을 복종시킨 것이다 라고 하니 바로 여기도 여러분 이거 정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요 정자는 잘못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발을정. 예. 바로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꼭 곧 올바르게 하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뜻이다. 이와 같은 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홍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 같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서 저걸 토절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반전이 돼가지고서 그 승종이 정말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땅을 뺏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정의 힘으로써 능히 그 목숨을, 사명을 통제한 것이 아니요 다만 처치하는 방법이 올바름을 얻음으로써 능히 그 사람들을 마음을 복종시켰다는 거죠. 정확한 건 뭐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제 글을 읽은 지도 하루 오래됐고 각조를 막 이렇게 다 보면 글자도 자꾸 그러고 그 판본이 좋은 판본은 제가 서울집에 있고 지금 여기에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자세히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라는 걸 아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천하에 도 있으면은 이게 도라고 하는 거 자꾸만 도도 그러는데 그러면 거창하잖아요. 천하가 잘 다스려질 때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천하가 상식이 통할 때에는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작은 덕을 갖춘 사람은 큰 덕을 갖춘 사람을 부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문법적으로 하면 소덕이 큰 대덕의 큰 덕을 부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어조사 어자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써줘야죠. 여거 대덕 이렇게 해야 되죠. 소연이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림을 받고 이렇게. 근데 세상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에서는 약자,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부림을 받고 약자는 강자한테 부림을 받나니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어조사 어자가 생략되었다고 봅니다. 문법대로라면은 작은 사람이 큰 것을 부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작고 약한 사람들이 작고 약한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부릴 수 있다고 봅니까? 반대죠. 작고 약한 사람이 크고 강자에게 부림을 당한다.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는 상식이 있을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림을 대덕에 의해서 부림을 당하고 대연에 의해서 부림을 받는다. 유도지세는 사람이 모두 덕을 닦아서 벼슬에 그 덕의 대소의 크고 작음의 칭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이랬어요. 맞다. 어디 것이 서로 이렇게 해당되어진다. 천하가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사람이 덕을 닦지 않아서 다만 힘으로써 서로 지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 천하가 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 천하가 무도하고 하는 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일종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 뭐죠? 죄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안 가면은 그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세상도 올바른 세상이 아니죠. 천하유도는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노력하고 자기 일에 노력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돈도 벌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 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제나라 경공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 주변 국가에 명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명을 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명을 내려도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어떠한 이웃 나라의 명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웃 나라의 명을 받는다는 건 뭐죠? 굴욕이잖아요. 그럼 안 받을 수 있죠. 불수명할 수가 있죠. 그럴 처지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도 없고 뭐뭐를 시켜도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다른 국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마저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절물이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절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나라의 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자기 딸을 시집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 주자에서도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인용하여서 소역대 약역강의 구체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상한론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고대에서 그 고대 사람들은 이 일을 떠나서 현상을 떠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찍이 현실을 떠나서 이치를 논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맹자가 말하는 거, 이건 뭐죠? 소역대 약역강. 그러니까 작은 사람은 큰 거에 부림을 다 받고, 약자는 강자의 부림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제나라 경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를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천하유도, 도가 있다. 이게 뭐죠? 천하무도. 그렇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이 법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세상이 현대에 있어서는 천하의 도가 있는 세상이고 법이 어떤 사람은 적용이 되고 잡범들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잘 진행되고 힘이 있고 뭐하는 자들은 법이 지탱되지 않고 또 난리치고 우리 사회가 막 엉망진창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누구를 막 지지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올바르지 않은 거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감싸주고 참 답답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내어서 사람을 부리는 거다. 자, 수명은 다른 사람한테 명을 듣는 거다. 물은 사람과 같다. 여는 여기서 딸을 사람한테 시집 보내는 거다. 주는 거다. 자, 여기서 이 중국 사람들의 이 전국시대에서도 어떤 그 중화주의를 알 수가 있어요. 오나라는 남만 오랑캐의 국가다. 제나라는 북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오나라는 남쪽에 양자강 밑에 이거 오랑캐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경공이 이때만 해도 오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 오나라가 한 20여 년 정도 패권을 쥐고 있다가 그 오나라의 부차와 월나라의 구천 그리고 부차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월나라 구천에 의해서. 그때 이제 또 월나라가 한 20-30년 또 패권을 유지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오나라와 월나라는 초나라에 전부 다 복속이 돼버립니다. 경공은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겼으나 그 강함을 무서워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씹어냈다. 오늘날에는 작은 나라가
그 대국을 그 섬기면서 명 받기를 부끄러워하나니 이것은 마치 제자가 그 선사들 선생님한테 명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는 것 같다. 예, 이것은 반낙테오를 반낙테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앞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막 즐겁게 놀고 무절제하고 게으르고 오만하는 것을 만약에 대국이 하는 말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홀로 그 교명을 바뀌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나라도 비교적 국력이 많이 강해졌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 옆에는 이제 중국 또 일본 그리고 또 미국 이와 같은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앞으로 생존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지혜를 잘 짜내고 국민들이 참 올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참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과연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안 일으킬 것인가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일으켜야겠다는 게 거의 공식적인 그 뭐랄까 표방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거기서 나름대로 표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부끄러워할진대는 자 문왕을 선생으로 섬기는 것만 못하니 문왕을 선생으로 섬긴다면 그러니까 문왕을 법으로 삼는다면 이런 소리예요. 대국은 한 5년이면은 왕도를 실천할 수 있고 이런 소리죠. 작은 나라는 7년에 반드시 천하의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맹자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예요. 대국은 5년이요 소국은 7년이다. 그러면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 전서에 보면은 맹자와 같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 귀치의 마음을 인해 가지고 부끄러워 여기는 마음을 인해 가지고서 덕을 닦기를 장려한 것이다. 누군가가 사람이 자나깨나 아무리 못나고 작은 나라 할지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불임을 당한다면 부끄러움, 분노 같은 거를 갖게 되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면 덕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 덕을 그냥 마음에서 마음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내 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 사고방식 그럼으로써 올바른 어떠한 경제라든가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문왕의 정치가 포제방책아니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전국시대에 문왕의 덕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당대 사람이 아니죠. 벌써 한 400년이 지나갔는데 500년가 지나갔는데 맹자 이전에 포제방 책에 있다. 문왕의 정치가 펼쳐져 있는 것이 방책이라는 건 책이에요. 책에 있다. 요거는 시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명한 포제방책 아니에요. 이것을 들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소위 이것이 바로 문왕을 법으로 삼는 것이다. 자, 5년 이내, 7년 이내 이와 같은 말은 각각 그 소승지 세가 불동하기 때문에 불동해서 차이가 된 까닭이다. 소승지세, 대국, 소국 이게 바로 그 국가가 타고 있는 바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력이라는 거죠. 대체로 천하가 비록 도가 없다 하더라도 수덕이 지극하면 도는 나로부터 행하여져서 대국이 도리어 나에게 불임을 받게 된다. 반이 여기서도 불임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정자하되 5년 7력은 성인이 그 시대를 헤아리는지
해볼 만한 것이다 이런 소리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학자가 마땅히 그 하는 자기가 마땅히 자기가 어떠한가를 생각해야지만이 이에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익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맹자가 무슨 뭐 대국은 5년이요 소국은 7년이라고 했을 때는